얼굴을 관련된 제일 기본이 되는 제품 토너, 로션, 선크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둘 중에 좀 하나만 바르고 뭐 좀 때울 수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를 들으셨네요, 혹시. 어떤 선크림을 과연 써야 되느냐 그런 게 안 맞으면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그 안에 어떤 화학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분 읽어주는 화학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CO2 에너지 연구센터 이진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좀 얼굴로 좀 먹고 살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라는 게 약간 수긍한다는 느낌. 완전 수긍. 넘어가려고 네. 얼굴을 관련된 제일 기본이 되는 제품 토너, 로션, 선크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토너 먼저 한번 볼까요? 토너 제품이 굉장히 친절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적혀 있네요. 피부 각질량 개선, 피부 거칠기 개선, 안면 피지 개선, 피부 유분량 개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성분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딱 지금 느낌 온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 삼척시에서 사시고 계시다는 정재수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정제수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부틸렌 글라이콜, 펜틸렌 글라이콜, 프로판다이올, 글리세린, 사탕수수 추출물, 요것들 보습 성분이죠. 네.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안정화제들, 뭐 잔탄검, 다이소듐 EGTA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 세계에서는 역시 점도 조절 성분으로 껌이라면 역시 잔탄검 좀 이렇지 않나. 잔탄검이 껌인가요? 그 검이라는 게 원래는 나무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 고무 같은 그런 재질이 되는 거를 검이라고 원래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나무 추출물의 일종이라 가지고 이런 식의 이름이 붙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 우리 로션하고 토너하고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딱 생각해보면 토너는 좀 이렇게 물처럼 쭈룩쭈룩 흐르는 그런 느낌이고 로션은 좀 이렇게 약간 찐득한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너에는 점도 조절 성분 같은 거는 아예 없고 로션에는 좀 많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여기 로션 성분을 보면 네. 잔탄검이 앞쪽에 있어요. 토너는 뒤쪽에 있고 역시. 로션 성분을 보시면 조금 네. 더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너는 이렇게 뭐 수분감을 준다고 하면 로션은 유분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보습 기능은 들어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오일 성분들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나 1번은 정제수. 반갑네요. 계속 보니까. 네. 제수 씨 이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재수 씨. 프로판다이올은 보습 성분 이게 제일 그 다음에 앞에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 성분이 다릅니다.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데센, 폴리글리세릴 3 다이아스테라이트 이런 성분들이 보습에 더해서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고 좀 매끈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성분들이거든요. 토너하고 로션은 바를 때 느낌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이런 발림성, 발림감 이런 거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네, 네. 요 좋은 발림감이 나오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성분을 잘 조절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발림감이란 게 토너는 거의 물 같지만 네. 로션은 좀 끈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과 물이 결국 성분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들이 잘 섞이지 않으면 네. 분리되거나 그러면 발림감이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림감 개선 성분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너는 좀 가벼운 보습 성분 위주로 들어있다면 로션은 기름층을 좀 만들 수 있는 식물성 오일, 뭐 그거하고 비슷한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같은 장벽 지질 성분도 좀 들어가 있고 폴리글리세릴 다이스테아레이트류의 이런 유화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수분, 오일, 지질 이게 함께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묵직한 그런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차이점은 이제 이야기했고요.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습. 그래서 정제수가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핵심이 정재수 선생님이시네요. 네. 네. 물만 바르면 금방 증발하잖아요. 네. 오랫동안 잡아줄 수 있는 뭐 다이올류들, 글리세롤류들, 알코올류들 이게 토너에도 있고 로션에도 있고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순서도 궁금해집니다. 토너를 먼저 바르고 로션을 발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서 하면 안 되나요? 토너가 먼저 수분감을 주고 네. 그리고 피부를 좀 정돈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안
때 못 씻겨 나간 그런 계면활성제들 제거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분기들 그 로션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요 이야기 나오면 딱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둘 중에 좀 하나만 바르고 뭐 좀 때울 수 없느냐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얘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귀찮잖아요. 그렇죠. 저도 올인원을 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올인원 제품은 좀 뭐가 더 있어서 이게 로션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올인원 제품은 네. 어쨌든 말 그대로 기능을 네. 다 합쳐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성분을 보시면 토너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들, 프로판다이올,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로션에도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션과 토너의 중간 정도의 그 보습 성분을 로션보다 좀 더 보충해준 그런 것이 올인원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각각 바르는 것만큼 완벽하진 않겠지만 좀 보완을 해서 보습도 하고 피부 진정 효과도 주고 그런 것들이 올인원 제품입니다.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뽀사시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설명해 주셔야지 좀 더 많은 설득력이 있을 텐데. 자외선 차단자에 유기자차가 있고 무기자차가 있다. 사실은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유기물, 무기물 이걸 구분한다는 게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기자차는 유기물을 베이스로 한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무기자차는 무기물 베이스의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조금 성의 없다는 생각 스스로도 좀 하니까. 아니 뭐 사실인데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유기물, 무기물 차이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떠넘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기물, 무기물이란 말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organism이라는 말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막 뭐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팀은 한 팀의 여러 사람들이 다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유기 막 이런 말 쓰니까 무슨 기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하나의 생명체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제 무기물이라는 거는 무생물, 뭐 돌이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이런 거의 성분들이 이제 무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출발한 이야기인데 이제 화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의미가 조금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유기화학이다, 유기물이다라고 하면 탄소, 뭐 수소, 탄화수소 이런 류의 물질들 그게 실제로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성분 속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 류의 물질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거를 유기화학,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물질들을 좀 덜 다루는 그걸 다루는 화학을 무기화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새 이게 선크림 쪽으로 흘러드니까 전 국민이 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어떤 화학 강국으로서의 한국인의 좀 자부심을 좀 느낀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입니다. 굉장합니다. 상상도 못했네요 그런 자부심. 그러면 한번 제품을 이제 살펴보시죠. 네네. 성분 보기 전에 일단 궁금한 게 박사님 이거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됩니까? 이거 귀찮으면 사실 바르기 싫을 때도 많은데.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에 UVA, UVB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SPF 지수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하느냐, PA 지수는 자외선 A를 얼마나 차단하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UVA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감게 만들고 주름이 생기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요. UVB는 좀 더 강한 자극으로 화상을 일으키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당장은 몰라도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디에틸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헥실 벤조이트, 에틸 헥실 트라이아존 이것들이 UVA 차단 물질, UVB 차단 물질이 잘 조합이 돼서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제품에 항상 들어가 있는 보습제. 여기도 사실 1번은 정제수가 있고요.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잘 발릴 수 있게 발리는 느낌이 좋게 하는 성분들로 폴리메틸 실세스 퀴옥산, 다이메티콘, 비닐 다이메티콘 크로스 폴리머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크림의 핵심 요소인 자외선 막아주는 성분은 사실은 조금이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고 양적으로는 좀 많겠지만 그죠? 그거를 어떻게 더 좀 좋은 느낌으로 바르게 되게 해주느냐에 온갖 성분을 조합을 해서 많이 집어넣었네요. 그게 이제 화장품 연구의 결정체가 아닐까. 네. 그리고
보호, 영양, 자극을 줄여주는 네. 성분들, 나이아신, 아마이드, 또 각종 천연물들 그런 물질들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향이 나게 하는 것들, 과일 향을 내는 리모넨, 리날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제, 헥산다이올, 에틸헥산다이올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무기자차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기물로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 징크 옥사이드가 네. 들어있네요. 핵심이죠. 이게 금속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거를 다 그냥 뭐 산화 아연, 산화 타이타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거 약간 영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화 아연이라고 잘 안 하고 보통 징크 옥사이드라고 이렇게 많이 써놓죠. 산화하연이라고 하니까 네. 공업적인 느낌이 나긴 하네요. 정제수도 막 디스틸트 워터 막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재수 형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나? 우리 제소 형님 중요하기 때문에 정제수에서 계속 보존하는. 너무 길잖아요. 징크 옥사이드가 UVA, UVB 를 다 막아줍니다. 아, 하얗잖아요. 네. 하얀색. 색깔도 흰색이 나죠. 흰색은 이제 가시광선을 어떻게 보면 다 반사하니까 네. 흰색이 네. 나는 거고 자체적으로 UV를 많이 흡수를 합니다. 또 사실 뭐 징크 옥사이드, 타이타늄 옥사이드 우리 화학 연구하면은 네. 그 광촉매, 자외선을 흡수해서 화학 반응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데 사용이 되잖아요. 네. 자외선 흡수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기자차입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발랐을 때 얼굴 허옇게 되는 그 원인은 요 징크 옥사이드 같은 이런 성분. 그래서 들어가는 게 백탁 감소, 고체 가루 성분이다 보니까 네. 잘 퍼지게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런 거를 도와주는 이제 오일류들이 들어가거든요. 실리콘계 오일로 사이클로 헥사 실록세인, 카프릴릴 메티콘, 폴리메틸 실세스키 옥세인 이런 오일들이 백탁 감소, 말림감 개선 이런 목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기자차지만 가만 보면 유기물도 많이 들어가 있어. 사실은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 네.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릭 애시드, 알란토인, 토코페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제 성분들 프로필 헤틸 카프릴레이트, 글리세릴 카프릴레이트 이런 것들이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해주는 또 핵인싸 제품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하게 또 보존시켜주는 것들 헥산다이올, 카프릴 글라이콜 이런 것들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선크림의 성분을 쭉 다 살펴봤는데 어떤 선크림을 과연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기 피부에 제일 맞는 게 네. 제일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또 원리들은 있겠죠. 유기자차는 유기물이라 보니까 우리 피부랑 상호작용을 좀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맞으면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린이나 피부가 약한 분들은 무기자차를 많이 추천을 하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유기물은 아무래도 피부랑 더 잘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유기자차가 훨씬 더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크림 이렇게 성분들 살펴봤는데요. 선크림은 또 언제부터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도 벚나무 껍질 같은 걸로 뜨거운 햇살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발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뭐 이런 시대에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그 뭐 얼굴에 바르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좀 재미난 기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중국 송나라에서 고려에서 본 특이한 거 볼만한 거 풍물 이런 거를 고려 도경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정리해서 쓴 서긍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면약호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는 뭐 호리병 이런 병이라는 뜻이고 면약은 얼굴 면자에 약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약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적혀있는 설명이 그 관청의 벼슬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약호를 갖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니까 벼슬 높은 사람은 다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얼굴에 뭔가를 이렇게 바르는 거를 각자 좀 높은 사람들일수록 좋은 병에다가 담아놨다라는 거는 옛날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화장품은 아니었을 것 같고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아마도 뭔가 얼굴에 바르는 그런 선크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좀 해봄직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확실하진 않은데 고려시대 면약호가 선크림 통이었다라는 설을 저는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정체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옛날부터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네. 생활 속에 있는 제품들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화장품 같은 이런 작은 제품 안에도 이 수많은 이런 화학 기술이 들어있다. 이런 게 참 재밌죠. 앞으로도 우리 제품 속에 숨어있는 화학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